네, 시장은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지만 공부를 해야겠죠. 오늘의 주전부리 주제 공개 먼저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의료기기와 화장품을 한번 다뤄드렸는데 오늘은 또 리오프닝 하면은 여행, 항공 빼놓을 수가 없죠. 저도 사실 5월 달에 빨간 날이 많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봤죠. 예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가를 봤죠. 주가는 빠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고 아마 리오프닝 섹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일단 민재기 팀장님한테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호실 쪽도 나오고 분위기도 타고 있고 성수기 시즌도 오고 있고 예매하려 그러면은 예매도 안 되고 어딜 가든 사람은 북적대는데 이 주가는 왜 이렇게 답보를 보이는 걸까요? 네. 예. 또 제가 여행을 안 가서 일단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우리가 항공사를 먼저 말씀드리면 항공사. 네. 항공사는 이제 FSC라는 이제 국적 항공사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LCC라는 게 있죠. 그래서 FSC는 이제 풀 셀프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아시아항공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고 LCC는 로커스 캐리어라고 해서 우리 저비형 항공사들 그죠? 제주항공이라든지 진에어 뭐 이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을 볼 때는 승객 수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화물 쪽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사람만 이제 공항에 북적북적 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얼마나 화물 수송량이 이제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LCC는 이제 승객 수라든지 탑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여행자 수는 이제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에 화물 수송 관련해서는 지금 데이터가 꺾이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주가는 지금 생각과 달리 잘 못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부장님께서는 여행주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여행이요. 여행 네. 좋아하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고. 네. 먼저 이제 잘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은 그 기대감이 선반영 측면이 있어요. 주가 선반영 측면이 있고. 지금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큐의 많은 부분, 이런 것들은 이연된 보복 소비, 이런 부분 때문에 1, 2월 달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러니까 큐가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있지만 피해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하나투어 잠깐 볼게요. 네. 주가를. 보면은, 지금 요 부분 있잖아요. 팬데믹 전에, 요 부분에, 그때보다 주가가 지금 낮죠. 주가는 그때 낮고 어찌됐든 요때의 하락은 패키지 수요. 그러니까 이때 공급 과잉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중소형 여행사가 난립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폭락을 했지만 그 이후에 주가에 대한 지금의 상황에서 볼 때는 엔데믹 전하고 그렇게 저평가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어찌됐든 지금 3분기, 2분기에는 비수기예요. 그러니까 여행에 대한 상황이 비수기고 3분기부터 다시 성수기가 도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가에 대한 그러니까 실적이 3분기 실적을 일단은 봐야 되는 것들에 대한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2분기는 안 좋다. 1분기는 좋았다. 1분기 근데 실적에 대한 부분 주가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다. 그다음에 지금의 밸류가 엔데믹 전하고 비교할 때 그렇게 낮아 보이진 않는다, 싸 보이진 않는다라는 부분. 그 이후에 그러면 3분기에 성수기에 다시 진입하는데 그때의 실적은 어떨 것이냐라는 부분 하나하고 항공주도 말씀드렸는데 항공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 여행주 위주만 계속 또 하나는 부분은 어찌됐든 경쟁이 심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플랫폼 회사들이 이제 여행에 대한 이런 어떤 패키지 상품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로 쓰는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나 여러 가지 또 중소형 노랑풍선이나 여러 가지 여러 군데의 어떤 기업체들도 이 부분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부분, 가격에 난립을 하게 되고 또 경쟁이 심하게 되면 여행에 대한 단가는 또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 또 하반기 때 보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관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항공주를 좀 더 이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항공주가 2분기에도 사실 좀 기대감이 없다. 증권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우리 일론 머스크 팀장님께서는
같은 의견이세요? 동조하십니까? 네. 전체적인 맥락들에서 증거사마다 이제 시선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 이렇게 봐, 저렇게 봐. 네. 근데 그런 거 말고 팀장님의 의견. 네, 제 생각은 일단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 전 수준으로 지금 국제항공사 같은 경우는 탑승률이 이미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8, 90% 정도 이게 아까 회복이 말씀해 되는 주신 네, FSC.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탑승률이 대한항공 기준으로 거의 80%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제주항공 같은 이런 이제 LCC 업체들 있죠. 여기 탑승률은 94%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코로나 전의 수준까지 이미 다 회복을 해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수준의 탑승률을 다 회복을 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LCC는 작년 6월 달에 일본에 이제 노선 운항 재개를 하면서 모멘텀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10월에는 일본에 이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해외 노선을 이제 확대하면서 거기에서 모멘텀을 좀 받았는데 지금 아직까지 모멘텀이 좀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이제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 그죠?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가기 전에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이제 공방이 좀 치열하게 나타나면서 아직까지 이제 단체 관광객이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제 화물 쪽이라도 좀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화물 쪽으로 나르는 부분들은 좀 고가의 그죠 우리 소비재들 이런 부분들 많이 나르고 있는데 경기가 지금 뭐 침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소비를 많이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공 화물 쪽에서의 이 데이터가 이렇게 지금 줄어드니까 이 모멘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항공사들이 특히나 우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항공사들한테 모멘텀을 찾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리면 아래쪽에 있는 이 수익률이 6개월 동안의 이제 수익률인데 대한항공인데요 마이너스 22%예요. 네. 근데 진에어와 제주항공은 그나마 지금 플러스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대한항공은 화물이 있는데 화물이 저렇게 박살나고 있고 대신에 이 이제 여객 쪽만 우리가 하고 있는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정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실전 매매를 하시고 매매 트레이딩을 좀 빠르게 하는 우리 부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들 항공주에 대한 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팀장님이 전적인 뷰를 제가 다는 못 들은 것 같은데 일정 부분 근데 저는 이제 항공주에 대해서는 여행지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주보다 더 낫다. 예, 더 그러니까 좋다. 투자 가치가 더 높다. 그러니까 주가의 업사이드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여기 또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주항공을 좀 탑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아까하고 비슷한 모습이죠. 팬데믹 전에는 주가가 좋았는데 이때도 역시 공급 과잉이 있었는데 공급 과잉이 있다가 팬데믹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아까의 하나투어보다는 밑에 내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업사이드 측면은 좀 낮다라고 보고 일단은 지금 피크아웃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운임이 그러면은 2분기 때 여기도 계절적 비수기를 여기도 이제 같이 가기 때문에 2분기 때 운임이 하락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또 노선을 증편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경쟁이 가열되면 여기도 이제 운임 하락이 야기돼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은 일단은 그 운임 가격이 팬데믹 이전 2분기를 통틀어서 보면 여전히 쌉니다. 여전히 비쌉니다. 여전히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운임 하락에 대한 피크아웃된 논란에 대해서 가세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현재 수준이 많이 올라왔지만 팬데믹 그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이연수가 아주 충족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즉 더 남아있다. 큐도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 공급 자체도 항공여행 여객 공급이 어느 정도 지금 만회는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예를 들면은 LCC 업체들이 항공기 순증이 올해 이제 20대를 순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7대, 그러니까 절반도 못 미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여력도 역시 아직은 순탄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PQ에 대한 부분, 근데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아직은 항공기 쪽이 더 우세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텐데 역시 LCC 업체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물론 이제 FSC도 이제 예를 들면 장거리 노선, 네. 지금까지 동남아나 근거리 노선이 많이 확충이 돼서 LCC 업체가 주가가 좋았지만
이제는 이제 유럽이라든지 장거리 노선을 하기 때문에 FACC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네. 여전히 저는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을 하게 되면 동남아나 일본 이런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룸이 남아있는 중국에 대한 노선 이런 부분을 볼 때 LCC 업체가 주가 업사이드는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여행주를 그러면은 민정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노란풍선 하나 투어가 팬데믹 이후에 일단 첫 흑자 전환 소식이 들려왔죠. 근데 기지개는 역시 또 못 피고 있습니다. 억울한 게 뭐냐면 흑자 전환했다. 실적 좋았다. 발표되면 일단 하루짜리라도 일단은 양봉이 솟는 게 맞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여행주? 네, 일단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뭐 라면하고 뭐 음식료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거랑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행을 한 번 가면 좋은데 두세 번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돈이 드는 여행을 경기가 아주 좋아져서 내가 주머니가 두둑하면 해외여행 2번 가고 3번 갈겠지만 우리 라면은 지금 오늘 밤에도 먹고 내일 밤에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게 저는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여행주가 딱 그런 상황이죠. 코로나 팬데믹이 3년 동안 묶여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은 가는데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2-3번 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이제 우려가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게 뭐냐면요. 왼쪽에 있는 게 유럽에서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매하는 이제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룩이라고 하는데 요즘 젊은 분들이 해외에 가시면 패키지를 사용을 안 하고요. 직접 예매를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프랑크푸르트에서 파리 가는 부분을 한글로 직접 유럽 철도로 직접 이렇게 예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굳이 우리가 옛날에 저 때처럼 뭐 항공사를 통해서 패키지를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편리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오른쪽은 뭐냐면 스카이 스캐너라는 건데요. 이건 항공편을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이 또한 지금 보시면 유럽에서 왔다 갔다 할 때 한글로 편리하게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굳이 여행사를 통해서 패키지를 가야 되는가? 젊은 분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풀려서 좋긴 좋은데 여행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행주들의 이제 수익성은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즘 명동에 제가 한 번씩 나가보면 네. 우리나라 인바운드 쪽으로 오히려 여행객들이 들어오고 있는 여기에서 오히려 좀 유망한 종목들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 리펀드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네네. 기업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은 오히려 실적이 꾸준하게 그래도 양호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여행주도 항공주도 이야기 드렸지만 주가가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글로벌 텍스프리의 주가는 지금 옆으로 적어도 횡보하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외국인 인바운드에 대한 증가 수혜주로서 시장에서 기대치가 있고 네. 수급도 양호하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투신 중심으로. 그래서 오히려 여행, 뭐 항공 쪽도 좋겠지만 이쪽으로 한번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네. 일단은 보복 소비가 한바탕 벌어졌기 때문에 또 2번, 3번의 보복 소비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 외적으로 글로벌 텍스 프리를 좀 보자.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큰 우리가 좀 간지럽게 하고 우리 자꾸 노이즈 태우는 부분이 중국과의 문제 아닙니까? 말씀하신 2분 다 같은 공통된 의견은 중국이 좀 풀려서 관광객 수가 더 증가가 돼야 이 글로벌 텍스 프리 같은 경우도 더욱 더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수주들이 더 활기를 실 수 있는 틈새가 나올 텐데 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를 지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목군들을 들어 매매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예 중국과의 문제들이 다시 온화해졌을 때 그때를 노려야 되겠습니까? 2분기까지는 아직 여행 항공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매수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항공주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만약에 한 번 더 하락을 할 경우, 한두 번 더 하락할 경우에는 저가 매수의 어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이 지금의 실적들은 중국과의 어떤 폭발적인 소비도 있었지 그 이후에 그러니까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 엔데믹 상황에서 보복 어떤 여행도 있었지만 사실 지금은 어찌됐든 다각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나 일본. 그래서 보니까 일본도 요즘 일본하고 좀 친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한일 협력으로 인해서 일본 노선이 지금 정부에 발표하면 상당히 증가할 것 같아요. 증편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7월 이후에 인천에서 일본으로 가는 곳이 한 3곳 이상 증편이 되고 뭐 삿포로, 나고야, 간사이. 청주공항에서도 지금 취항이 지금 재개될 전망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때
분명하게 기회는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의 어떤 단계적인 매매로 여기서 어떤 수익을 취하기는 조금 아직은 난망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분 펜만 한번 들어주시고요. 자, 나는 그래도 여행주에 더 좋게 본다. 여행주를 그러면 O고요. 아니다, 난 항공주를 본다. 그러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한 분은 항공주, 한 분은 여행주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민직 팀장님, 여행주 중에 관심 있게 보는 원탑 있으세요? 사실 여행주보다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케이, 글로벌 텍스 인바운드 프리로, 쪽으로 저는 좋게 네,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셔서 저는 이제 여행 아니, 쪽. 글로벌 텍스 프리로 네. 넣겠습니다. 그 답변에 대한 정답을. 네네네네. 그러니까 관광객이 와서 세금 환급하는 네. 사업을 하고 있는 글로벌 텍스 프리. 자, 그러면 류메스 부장님께서는 항공주가 더 좋다라고 보셨는데 어떤 종목을 더 좋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뭐 제주항공, 그러니까 진에어하고 이제 뭐 쭉 합병이 있지만은 제주항공가 현재 보유 대수는 가장 높거든요. 가장 높은 부분. 그다음에 이번에 분기 매출화 영업이 최대 수익을 달성했고 이쪽이 동남아하고 일본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네. 이 추세에 맞는 거죠. 흐름에 지금 어떤 정세의 흐름 맞는 부분으로 지금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볼 때 제가 볼 땐 제주항공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전부리를 다 확인을 해봤고요. 리오프닝 섹터 힘이 안 나고 날도 더운데 한번 3분기의 흐름까지 쭉 한번 지켜보는 여유를 두셔야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찌맥주로 돌아오도록 하죠. 이로운 경제 채널 EBC